런던 히드로 공항. 매일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드나드는 이곳은 올리버 브룩스의 일터이자 두 번째 집과도 같았습니다. 10년간 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올리버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누구보다 날카로운 직감과 경험으로 일을 처리해왔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각기 다른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영국을 찾는 여행자들 속에서 올리버는 늘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그의 업무에 조금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 지시가 내려온 것이죠.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한국 여권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죠.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여권을 위조해 영국에 입국하려던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조 여권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일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국어 질문을 통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올리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위조 대상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은 꽤 잘 사는 나라고 여건도 강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는 곧 새로운 업무 지침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간단한 한국어 질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올리버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한국어라니. 내가 한국어를 알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몇 가지 질문을 외워야 하는 걸까? 그는 지침에 따라 한국어로 된 질문 몇 가지를 암기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발음이 서툴러 민망하기도 했지만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첫 번째 특별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입국 심사대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여행자들을 맞이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올리버는 서류를 확인하며 무심코 웰컴 투 더 UK라고 말하려던 찰나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의 태도와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고 서류상의 세부사항이 그의 경험상 뭔가 석연치 않았죠. 올리버는 내심 긴장하며 여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권은 외견상 완벽해 보였지만 어쩐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런던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묻는 대신 연습했던 한국어 문장으로 천천히 발음했죠. 여행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관광? 그 단어는 올리버의 기억 속 한국어 발음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당황스러운 반응은 무언가 숨기려는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죠. 올리버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추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연습했던 또 다른 문장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여행자는 당황한 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스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올리버는 그녀가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스시? 일본 음식 아닌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네. 올리버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며 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여권이 진짜 한국 여권인지, 그녀가 진짜 한국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올리버의 날카로운 심사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심사대에 앉아 눈앞의 여성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젊고 여행을 온 듯 밝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었죠. 이전에 보고서에서 접했던 한국 여권 위조 사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스시요? 올리버는 자신의 물음에 대답한 그녀의 어색한 발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으로 일본 음식을 떠올린다는 건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았죠. 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간을 끌며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올리버는 한국 여권의 위조 사례를 상정한 질문 중 몇 가지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어디에서 사셨나요?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황한 듯 답했습니다. 서울입니다.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녀의 억양은 올리버가 예상했던 자연스러운 한국인의 말투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을 잇고 싶어 보였지만 그 이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리버는 여권에 적힌 이름과 여권 번호를 확인하며 이 여권이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되었는지를 판단해 보려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한국 여권처럼 보였지만
그는 조금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어디에 사셨나요? 구체적으로요. 여성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남이요. 대답 자체는 무난해 보였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표정과 태도에서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강남? 올리버는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여권 소지자로서 영국에 입국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른 문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항공권, 숙소 예약 확인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성은 잠시 가방을 뒤지며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가 있었지만 서류의 이름과 여권에 적힌 이름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권에는 한국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서류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올리버는 이를 지적하며 물었습니다. 여권 이름과 서류 이름이 약간 다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건 제가 예전에 영어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신뢰를 얻기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긴장된 태도는 올리버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올리버는 이쯤에서 그녀의 여권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상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부에서는 그녀의 여권 번호를 한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조회하도록 지시했죠. 몇 분이 지나자 그녀의 여권 번호는 한국의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여권은 공식적인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올리버는 이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돌아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 보여주신 여권은 정식으로 발급된 여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굴리며 어떻게든 변명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듯 보였죠. 그러다가 그녀는 결국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영국에 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국 여권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서. 올리버는 그녀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동이 영국의 법을 위반하고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올리버는 그녀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송환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상부의 결정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이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한국 여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책자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여행 수단 이상이라는 것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올리버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저 영국에 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처한 상황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사무실로 돌아온 올리버는 동료 심사관들과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여권의 강력한 효용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높지.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이걸 불법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거야. 오늘 올리버가 잡아낸 사람처럼 말이지.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규칙을 어긴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 여권의 약점 때문에 그런 선택을 강요받은 걸까? 그는 잠시 자신의 여권을 떠올렸습니다. 영국 여권 역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많은 나라에서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여권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를 되돌아보며 오늘 만난 여성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여권의 차이가 삶을 좌우하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멍하니 한국 여권에 대한 조사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여권 지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강력함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와 경제적 안정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참 흥미로운 거야. 올리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신뢰를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다음날 출근한 올리버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또 다른 여행자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고 서류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언어 사용도 자연스러웠고 올리버는 그의 여권을 확인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이구나. 올리버는 심사 과정을 마치며 남성에게 한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정말 대단하네요. 덕분에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겠어요.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이렇게 신뢰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해외에 나가면 항상 제 행동에 신경 쓰려고 해요. 여권에 적힌 제 나라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요. 그 말을 들은 올리버는 가슴 깊이 무언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뢰와 책임, 그리고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는 남성을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런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올리버는 전날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려던 여성을 송환 절차로 넘기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법적으로는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단순히 여행이나 체류의 편리함을 넘어선 어떤 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올리버는 또 한 번 한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를 심사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격식을 차린 옷차림에 자신의 여권과 함께 회사 명함과 출장 서류를 꺼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올리버는 여권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출장으로 오셨나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런던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발표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남성의 태도는 차분했고 서류 역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보고서에서 접했던 사례들 때문에 이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 한층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어로 간단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올리버는 매뉴얼에 따라 준비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의 가장 유명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떡볶이요. 요즘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죠. 영국에서도 드셔보셨나요? 올리버는 그의 대답에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그가 소지한 초청장의 날짜와 항공권, 예약 날짜가 미묘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니 컨퍼런스 날짜보다 이틀 먼저 런던에 도착하셨네요. 혹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나요? 남성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사실 도착한 첫날에는 제 대학 동창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 오래 거주 중인 친구라 오랜만에 만날 기회라서요. 올리버는 그의 답변을 듣고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자연스러웠지만 그가 출장 서류 외에 개인적인 일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 마음에 걸렸죠. 그는 다시 한번 서류와 여권을 비교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올리버는 남성의 여권 사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진 속 인물과 눈앞의 남성이 동일해 보이긴 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사진의 남성은 조금 더 젊어 보였고 헤어스타일이나 얼굴의 윤곽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여권 사진이 조금 오래된 것 같군요. 혹시 최근에 외모가 바뀌신 건가요?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찍은 거라 제가 지금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올리버의 직감은 다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는 결국 상부에 연락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정식 발급된 여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여권 번호를 조회했죠. 몇 분 후 상부로부터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이 여권 번호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이 없습니다. 올리버는 이 사실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위조 여권인가? 그는 남성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당황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권은 정식으로 발급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발급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고 표정에서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올리버는 남성을 조사실로 안내하며 상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의 여권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위조된 여권이 발견된 사례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해 보이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죠. 그날 저녁 올리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한국 여권이 이렇게까지 위조의 대상이 되는 걸까? 그는 한국 여권이 가진 강력한 신뢰와 혜택이 역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올리버는 또한 그 여권이 단순한 여행 서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의 상징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쌓아온 명예를 대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여권이 위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권을 발급받은 나라의 이름을 등에 지고 다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사람들이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군. 올리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앞으로도 공정하면서도 예리한 눈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리버는 남성을 조사실로 보내고 나서 여권 위조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발생한 위조 여권 사건의 증가율은 그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그 정교한 디자인과 높은 신뢰도 때문에 위조범들에게 주요 타깃이 되고 있었죠. 상부의 보고서에는 위조범들이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악용하려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지수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죠. 문제는 여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뢰를 깨려는 사람들이군. 올리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성을 조사실에 보낸 후 올리버는 또 다른 한국 여권 소지자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런던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왔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올리버는 그녀의 여권과 서류를 천천히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로서 영국 입국 심사대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여성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대부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여권 위조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여권이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니 좀 속상하죠. 그녀의 대답에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여권이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의 경제적 발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책임감과 신뢰를 통해 쌓아온 것 같아요. 여성은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해외에서 한국인으로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여권이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올리버는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위상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의 노력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날 저녁 올리버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 여권 위조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여권을 확인하며 사람들의 입국을 심사하죠. 하지만 오늘 만난 학생처럼 자신의 여권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에 여권의 신뢰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올리버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위조를 잡아내는 심사관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신뢰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여행자들이 그들의 여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공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행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권은 곧 그 나라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그의 신념으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죠. 올리버는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을 통해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이었고 그것은 곧 그 나라의 신뢰와 국민들의 자부심을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위조와 악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올리버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여행하고 자신들의 여권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인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알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한 가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어린아이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여권과 함께 여행 일정표, 숙소 예약 확인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왔습니다. 아이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긴장한 듯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올리버는 여권을 살펴보며 아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한국에서 왔구나. 첫 번째 해외여행이니? 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이에게 한국 여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여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올리버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한 뒤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런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멋진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리버는 여권이 단순히 출입국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쌓아온 신뢰의 결과물이자 국민들에게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상징이었죠. 그는 자신이 심사관으로서 단순히 불법을 적발하고 규정을 지키는 일을 넘어 정직한 여행자들이 그들의 여권을 통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사용했던 여권이었죠. 그는 여권의 낡은 표지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여권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출입국을 위한 문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세계와 연결되는 열쇠였을까?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을 통해 그는 여권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책임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가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다음 날 아침 올리버는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정직한 여행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여권을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세계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돕겠다. 입국 심사대에 앉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 올리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행자들을 환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신뢰와 책임을 가지고 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여권은 이제 단순한 여행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였고 그 다리를 지키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